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교 시험 잘 보면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수능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별 고사 잘 보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시는 어떤 아이들을 뽑는 거냐? 사실 정시는 수능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럼 수시는 어떤 아이들을 뽑는 거냐 그러면 걔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아요. 논술도 어떤 아이들 뽑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 뽑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다양한 전형이라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학교 공부가 왜 필요가, 학교 내신이 왜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연세대 전형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신 30%, 수능 7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신 50, 수능 50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학교 성적이라는 내신은 왜 필요가 없느냐라고 그러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100점을 만점을 줍니다. 아 참, 여기 아까 그 소장님이 이 책 갖고 오셨는데 저는 저 책은 비매품입니다. 대성학원에서 소장님이 만들어서 강연회 할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퀴즈를 내서 비매품이 아닌 제 책의 15,500원짜리를 무료로 제가 사인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책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줬을 때 대학을 떨어진 애들을 아직도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왜냐면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올라오면서 걱정했어요. 왜냐면은 세상을 사는데 어려운 게 뭐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앉아서 갑자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나 이거 어떡하지? 이 분위기는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게 뭐 있을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의대라는 걸 가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진 이유도 뭐냐면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생명을 다시 일으켜 놓는 거니까 되게 힘든 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과에서 가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의대가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한 치대 빼고 한의대 빼고 순수 의대만 올해 2,855명을 뽑습니다. 무지 많이 뽑는 거죠. 그러면 치대랑 한의대까지 뽑으면 4,000명가량을 뽑아요. 이거 거기 못 들어간 건 공부 안 한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제일 쉬워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 안 듣고 핸드폰 만지는 게 더 눈치 보고 어렵지 이 얘기 듣는 거는 쉬워. 학교 시험도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 전에 예습해, 또 집에 가서 시험 공부해. 다 배운 건데 왜 틀리냐고. 틀리는 게 비정상이고 맞히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그래요. 아까 그 사람 살리는 게 힘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저도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봤어요. 저는 따로 저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들을 좋아하게 하는 거 참 힘들어요. 마음 변심한 여자친구를 다시 마음 돌리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선생을 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 성적 나오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을 자기가 자꾸 고소해서 그래요. 그대로 자꾸 자기가 고집을 펴요. 요즘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애 공부 못한다고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꼴찌도 밤새요. 다 밤새는데 다 어디서 새냐 하면은 침대에서 새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서 다 밤새요. 걔도 노력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공부에 차이가 있을까? 이거 정말로 선생님이라면서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기 왔는데 다섯 번째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다운된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수레바퀴가 두 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수레바퀴 두 개를 어떻게 돌리지? 그거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너무 다운됐어 이거. 여기는 교회인데 절 까놓은 것 같아. 사실은 동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동행은 5가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교회지만은 제가
막 교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표현을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 세상의 앞으로 나갈 때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들,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야 가야 될까, 이런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동행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목적은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학생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학생들, 부모님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 학원까지 보내는지,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살 앞으로의 미래가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돼 있는 거야. 부모님들은 아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하면은 얘가 사회에 나가서라든가 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방향과 그 목적을 못 본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세 번째 그 동행에서의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손 붙잡고 나랑 같이 뛰자고 그러는데, 엄마 이 더위에 왜 뛰어? 나 자전거 타고 갈게. 수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길로 가야 돼요. 지름길로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돌아간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어려움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 같이 가면 힘든 게 없어요.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플라톤 학파라고 해서 그 플라톤 학파를 소유 학파라고 얘기하는 걸 빼고도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숙제가 뭐냐면 부모랑 아니면 엄마랑 같이 그 강변을 갖다 2-3시간씩 걷는 게 숙제예요. 같은 길을 가보라는 거죠. 같은 길을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의 생각을 맞추는 같은 길을 가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같은 속도를 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걸음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빠른 속도로 끌고 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건 지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주는 거는 그건 배려해 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건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서두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속도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서로들 갖다가 교환하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또 같은 목적이라든가 같은 속도라든가 같은 길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이런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같이 동행한다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우리가 성적을 내고 우리 나름대로를 가꿔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의지가 제대로 실천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머리는 제가 제일 나빴어요. 진짜 머리는 암기도 잘 못했고요, 나름대로 노는 것도 좋아했고 그랬는데 저는 서울대를 갔어요. 옛날에 그 학력고사 시절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비고사라고 그랬거든요. 제 시대 때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반응이 왜 이렇게 약해? 다른 데는 더 큰. 다시 하겠습니다. 동행하자고. 제가 그 이제 내년이면은 60입니다. 이 뜻은 나이 먹어서 장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뜻으로 좀 받아주세요. 만약에 그 전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장합니다라고 오해한 사람하고 후자, 젊어 보이는데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후자가 내가 좋겠죠, 암만 해도. 그죠? 그런데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없잖아. 이게
그럼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물어보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드리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동행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주제로 오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아까 저기 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해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랑 이 자리에서 동행하길 바래요. 뭐 아까 대학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시험을 보는데 틀릴 거가 없으니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또 시험 서울대 가는데도 잘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법대 가래요. 그래서 그냥 법대 갔어요. 근데 판검사 하라는데 무서워요. 내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미투가 이쁜 여자 가면은 쫓아가서 말 거는데 이게 성추행이에요, 요즘에. 이거는 내가 미리 이거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이제 이래서 아까 얘기하는 가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옛날에 경원대 이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수능을 갖다가 이제 그 30%를 내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100점 만점에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몇 점이겠습니까? 이거를 손들고 맞히시는 분한테는 제 책을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몇 점 정도? 30점. 그러면 아까 여기 이영욱 소장님 그 강연할 때 딴짓했지, 그지? 분명히 그랬잖아. 내신은 인담 안 하다고. 저기 아니 질문하면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야지. 넌 날 협박을 하니? 그게 아니라, 자, 이거 30점은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죠? 자꾸 있잖아, 한 번만 하면 돼.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 저 학생은 자기가 의지는 불탑니다. 근데 방향이나 목적이나 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5점. 아닙니다. 2점? 2점? 아닙니다. 네, 어머니 0.5?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그래서 그냥 아니다 그러는데 역시 어머님 말은 맞습니다. 0.5점입니다. 내가 왜 아닙니다라고 그랬냐면요, 책 주기 싫었는데 여기가 교회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점이 100점이고요 2등급이 99.75예요 3등급이 99.75입니다 그러니까 99.75인데 비슷하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등급 하면 99.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점이 안 돼요. 고려대도 그 만점을 갖다가 27점을 주는데 2등급이라고 그러면 26.9점이에요 그러니까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0.25,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소장님이 얘기한 것에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그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논술 전형은 국어에 대한 연장선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과는 수학에 대한 연장선상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다른 과목이나 내신은 안 좋은데 문과인데 나는 국어는 독해력이 좋다라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나는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수학은 그래도 잘한다라고 그러면 해볼 만한 게 논술 전형입니다. 자, 앞에 얘기는요 제가 다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 이렇게 뭐 어떻게 사인해야지 다음을 넘겨주시나요? 네, 왜냐면 전 다음보다는 네이버 쪽이라. 자, 이거 이 정도면 살린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여기 창세기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걸 좀 써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한 20챕터를 공부랑 연결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요한 적이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냥 끊을 수 있는 것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한 30페이지는 읽을 수 있죠? 그럼 15페이지 안에 다 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다음을 넘겨주세요.
아이를 아침형 인간을 만드시려면 아이를 깨울 때 꼭 한번 안아주세요. 줄 때 부모의 지금 만족.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에가 더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저거 한 4년 5년밖에 안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잠깐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세상에서의 창조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천지 창조한 거 다음에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거는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스티브 잡스가 체인지하라, 변하라, 변해야지 기회를 잡는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 잘못된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찬스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찬스를 가지고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찬스를 잡은 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찬스를 체인지로 바꿔놔야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입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일서부터 그걸 떠나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신 있게 사는 것,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람으로서 한 번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선택을 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찬스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빈민가에서 살아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은 대기업의 회장 자식으로서 태어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찬스라는 자체들은 다 누구한테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에 따라서 다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미리 앞에서 얘기해 드리면, 대학생 딸이 있는데 이 대학생 아이가 대학을 막 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건데 요즘에 되게 핫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빠, 나 남자랑 동거할 거야. 근데 요즘 아빠가요, 딸이 뭐라고 그랬을 때 야 그게 뭐야 그러면은요, 아빠를 애들이 그 다음부터 무시하고 말을 안 하니까 아빠의 세상을 살면서 아빠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직장에 가서의 부딪힘,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눈치 보는 것, 집에 와서 자식까지한테도 만약에 무시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아빠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래 그 남자는, 너랑 동거할 남자는 너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딸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그건 걔가 알아서 할 문제고 걔 문제잖아. 딸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너는 그 남자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아빠가 더 이상 얘기 못하니까, 그래 근데 너희들이 학생인데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고. 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일을 저지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찬스를 갖다가 체인지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득 동남아 쪽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문득 진짜로 집사람이 여기 옆에 왔지만, 여보 나 이 생각 드는데 이거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니까, 여보 그거 좋은데 당신 생각이야.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인터넷 좀 뒤져보자 그랬더니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찬스를 체인지로 바꾸려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T자를 주목해 보세요. T가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죠. 그죠? 근데 찬스에다가 체인지가 만들려고 그러면 T를 덧붙여야 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찬스는 누구누구나 주어지는데 이걸 갖고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거는 무조건 숙명입니다. 체인지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바꿔나갈 때 더 나쁜 쪽으로 바꿔나가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공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고 싶죠. 그런데 이 T가 뭐의 첫자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트러스트입니다.
제 깨달음은 그랬습니다. 트러스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의예지 신예긴 알죠? 인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어질게 살아라. 그래서 동대문을, 우리나라 문은 동대문을 인자를 넣어서 흥인지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은 그럼 뭐가 될까요? 의가 들어가야죠. 돈이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를 돈독하게 하라. 그런데 남대문은 인의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예니까 무슨 문이 될까요? 숭례문 이런 입니다. 그런데 북대문 그러면 원래는 홍지문 그래야지 맞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대문을 홍지문이라고 쓰질 않고 홍지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숙정문이라고 그래서 음탕하고 맑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 지보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지라는 것,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지보다는 조금 아래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을 열고 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보신각 종입니다. 그래서 신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양 사상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제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속에서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면 모든 믿음은 시작과 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트러스트예요. 이 트러스트는 하나님을 믿고 내 부모의 가치를 믿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는 동행자들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게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혼란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트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동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결론이 날 일들이에요. 누가 욕심이 있고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하잖아요. 그 연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트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트러스트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창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창조론들은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을 합니다.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찬스를 갖고 체인지를 해서 좀 더 낫고 좀 더 기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체가 공부에서도 되게 강한 요소로 이루어질 뿐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속에서도 되게 강한 요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보여주세요. 그냥 쭉 켜놔셔도 됩니다. 네, 그냥 다 켜놔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요, 창세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때 여기에서 볼 때 얘기를 하면 이 창조라는 개념들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것들은 다 뜻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다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에서의 창조의 때 창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창조성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도 창조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런 창조 말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창조들, 그 창조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창조력을 발휘해야 될 것.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창의력, 창조력 이런 게 똑같은 영어로는 크리에이션입니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조를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뭔가를 나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트러스트.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운 면이 생길 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사도신경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새기면, 그것만 믿으면 못 믿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뭘 하냐면은 그 속에서 그걸 하고 믿음이 생기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걸 뭐냐면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찬스는 좋잖아요. 체인지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을 출발해서
남한테 해를 하려고 하는 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하면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이 핸드폰 이렇게 손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크게 보는 글자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걸 못 써먹고 있어서 그냥 그걸 갖다가 한 거예요. 지금 핸드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다 모든 걸 그냥 집어넣은 집약체예요. 지금요. 그죠? 그 집약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집약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창이고 우리의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저기 하 대표님 있지만은 오늘 이거를 여기를 강연해 준다라고 딱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하마 쪽에서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만나자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골프장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얘기도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럼 거기를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화를 갖다가 이렇게 딴 분한테 아까 이 소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차를 타고 옆에 가다가 딱 잡으면서 뭐냐면 여보 이거는 선약이었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걸 수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에서 교육 사업할 때 내가 거기에 만약에 참여가 돼서 뭐 큰 사업을 하면 저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에 전화를 걸다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모든 것에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이 뜻과 계획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 싹틀 수 있는 게 뜻과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짧은 시간도 그냥은 잘 안 보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이 뜻과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게 뭐야? 내가 이 얘기를 들어서 내가 뭐가 나아지는데 이런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면 이 시간은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죽은 사람 살리는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뜻과 계획에는 어느 곳에도 있으니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신에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 자체에서 자신의 능력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가 내가 장점인지도 몰라. 두 번째는 어디부터 내가 뭐가 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안 돼 있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몰라. 정리가 안 돼 있어. 세 번째 거는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이걸 뭐가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에 뜻이 있는지 내가 과연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서 자신에 맞는 학습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죠. 학원은 저도 학원의 관계를 하고 있지만 학원은 묵집바 버전이 있습니다. 묵 뭐냐면 나 쫓아서 하면 무조건 서울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묵입니다. 시험 때 되면 야 시험 대비 때 나와야 돼. 내가 문제다 콕콕 찍어줄게 이럽니다. 빠는 야 이 새끼 가르쳐준 건데 왜 틀렸어 이 새끼야 이래요. 왜? 시험은 학생이 보는 건데 듣는 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들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배울 학자의 익힙습자. 배워서 익혀야 돼.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내가 뭔가를 습득하려고 그러면 그건 면벽이 하는 거야 진짜로. 이건 돌을 터득하는 일이야.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아니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 왜 해야 돼? 배워야지 습득을 하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 나와 설교도 듣고 하는 거야. 습득 근데 그냥 습득만 하려고 그래. 어려운 일이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사는지를 몰라. 그런 것들처럼 자신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공부에서의 1번입니다. 자신에 맞는 학습법을 찾으면 어디서 찾으면 되냐라고 하면은 주변에라든가 여기에 지금 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에 지금 다 교육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이 사람에 대한 맞는 학습법들을 찾아줄 수도 있고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혼돈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하고 1장 4절, 1장 6절, 1장 7절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서의 자체들이 혼돈과 공허하고 거기에 궁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상태는 공허하고 이런 상태, 허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 속에서 이런 상태들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공허하고 허탈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큰 틀에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크게 바라봐야 돼. 내가 지금 힘든 거를 내가 지금 힘든 거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 내 삶의 앞으로에 대한 얘기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봐야 돼. 그냥 단순하게 이번 성적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내 앞으로의 일생, 그리고 내 삶의 또 추후에까지도 이런까지 해서 큰 틀에서 이해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기 이용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아니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게 없는데 자기소개서 쓰면 그거 뭐 할 거야?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요 하루에 6시간씩 2주는 써야지 제대로 나와요. 그럼 그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제대로 나오려면 최소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참 여기에 교회 그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정말로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미래가 있다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짧게라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묵상 기도가 되게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묵상을 되게 잘해요. 일단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설교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바라봐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은 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의대 정원이 2,855명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그거 왜냐면 인터넷 지식인 검색하는 거야. 저 자식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 번이라도 안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숫자 정확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안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2,855명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또 뭐 해야 되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고요. 혼돈 속에서 해야 돼서 이 혼돈을 밖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뭐냐면 꿈과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위인전을 읽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어떤 위인을 통해서 얘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직업체험 교육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뭐 관람도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가 꿈과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는지 알아요? 1차가? 여러분들한테 꿈과 목표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부모님의 꿈과 목표가 있는 거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다고 이런 교육장에서 고개를 숙이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고 싶지? 이런 거죠. 내가 대학을 가는데 어떤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학생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하고 남학생들은 이쁜 여자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학생들은 그걸 갖고 부잣집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요즘에 연속극이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좀 이렇게 딸은 이쁜데 가정이 조금 안 좋으면 엄마한테 딸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내 아빠 맞아? 이거래잖아요.
왜냐면 혹시 회장님이실까 봐. 근데 요즘들이 웃는 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그 남학생들한테 야, 걔 명문대 다니는데 내가 소개팅 해줄게. 그러면 남자들은 걔 이뻐? 걔네 집 돈 많대. 오, 그래? 걔 이뻐? 야, 걔 되게 있잖아. 잘 놀고 재밌대. 그러면 걔 이뻐? 이렇게 남자들은 똑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르다. 반대라 그러죠. 여자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죠. 오, 그 남자 있잖아. 명문대 다니는데 그럼 걔네 집 돈 많대? 명문대 다닌다니까.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명문대가 다 돈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 이런 데잖아. 오, 걔 잘생겼대. 그래. 그래 한번 볼까? 근데 걔네 집 돈 많어?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버린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자기에 대한 꿈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남의 꿈과 목표를, 남이 이뤄놓은 목표를 훔치려고만 하는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능력 있고 미인이랑 같이 사니까. 집사람이랑 같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저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왼쪽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진짜요. 진짜입니다. 나중 거는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자기의 꿈과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적는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앞서 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명칭이나 이름의 원리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가지고 저거는 빛이라고 하라,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둠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 명칭이라는 것은 그 명칭 자체가 그것의 격이에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어머니의 역할은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어머니도 가정도 같이 이끌어가고 부부가 협력해야 되는 게 이게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죠. 학생의 역할은 뭘까요? 유감스럽게도 학자가 들어가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런 격이 있어요. 모든 이름에는 그 자체의 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름을 져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은 요한처럼 살기를 바래서 그래요, 그죠? 근데 암만 우리가 얘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어린애를 태웠는데 사케오라고 짓진 않죠, 그죠? 근데 나중에 개망난이가 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는 저 사람은 사케오라고 하죠.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많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죠. 제대로가 안 된 사람들을 많이 키워놨으니까. 요한이 많은 교회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에는 이름에는 그 사람한테 바람, 그거에 대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씩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옥자 자체도 구슬 닮은 사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구슬 같은 것, 그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짓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거에 명칭이 있듯이 이 명칭에는 그만한 자기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내가 있듯이 그 이름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한테 모든 사람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래요.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듯이 또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공부법이 있어요. 이 과목별 공부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돈을 받아야지 가능한 얘기고요. 과목별 공부법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이름이 있고 다 다르듯이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협동을 통한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의 공부를 봐주는 것도 협동이고요. 누나가 동생의 공부를 봐주는 것도 협동이고 자기 친구와 공부적인 것으로 의논하는 게 협동이에요. 내 핸드폰에 재미있는 기사를 옆에 애를 보여주는 건 옆에 애까지 망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뭐가 요즘에 궁금한 건지, 자기가 뭐가 해야 될 건지를 자기에 대한 자격을 몰라요.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다 컸다고 생각해. 아니야. 부모님이 컸다고 안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에 대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차게 가져갔는지를 아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회에 나가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학생, 청년, 청소년, 이거를 뭘 느끼는 거야? 이 자체를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격이 있고 같이 가야 되니까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고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공부를 잘해요. 이따가 여러분 끝나고 내가 시험을 봐서 시험의 그 낙제는 선생님한테 넘겨드릴 거고, 시험을 잘한 사람들이 1등서부터 10등까지 뒤에다 붙일 겁니다. 아니 50등까지는 붙여야겠다. 50등까지 붙여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앞에 10명한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할 때 아이들 자체가 그래 넌 한번 얘기해봐 나는 들을게,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사고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자기의 믿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적이 많죠. 요즘에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대. 왜 은혜롭지 못할까? 트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트러스트가 없어진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더 바라봐서 그래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우리가 합일치해서 뭐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적 딱 쳐놓고, 이건 북한보다 더하죠 요즘에. 사람 이건 딱 쳐놓고, 쟤는 내 적, 너는 내 편. 그리고 적이 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 그런 거 안 돼. 긍정적인 사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너 길거리 다닐 때 집사람은 저보고 자꾸 허리를 피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꾸부정하시는데 저한테 피라고 그래요. 그럼 아, 자꾸 이렇게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저도 못 고치는데 집사람이 툭 치면 이래요. 그냥 놀래서. 아, 원래 놀래요 집사람이. 그러면 애처가는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저는 뭐 공처가라는 이제 지가 알아서 슬슬 기는 거고요. 저는 경처갑니다. 마누라가 뭐라면 깜짝깜짝 놀래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크릿이라는 책은 돈을 진짜 많이 들여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계획을 한 거예요. 뭐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서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의 성공 요소가 뭔지.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해보니까 간단한 거였어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라. 그 간절히 원하려면 뭔가를 찾아다녀야 되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냥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걸 하려면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고 추진하고 힘들어도 나아가고 그걸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함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걸 얻어지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아까 농담 삼아서 우리 이영수 장님이 서울대는 못 가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울대 못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유를 한번 적어봐. 단 하나밖에 없잖아. 성적이 부족해서. 그럼 간단하잖아. 성적만 올리면 되잖아. 나 같은 사람도 서울대 갔는데 재수없죠? 재수가 없으면 대성하고는 안 됩니다.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주무시나요? 다음이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와 질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순서에 대한 질서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공부라는 것들은 원리부터 이해하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를 밟아야 되고, 중학교 1학년 거가 부족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해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단계가 맞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2차 방정식을 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인수분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계를 밟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터득하려고 그러거나 무조건 맡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짧은 시간 안에 2분 안에 제대로 된 공부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씩 보여주세요.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잠깐 하기 제일 중요한 거 하니까요. 어차피 20분에 제가 맞춰서 끝낼 거니까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제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말을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이걸 뭐 손 들고 맞추시는 분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이 교회의 에이스면서
이 교회에 다닐 때마다 빛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줘야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건 1번이고 이것은 2번이고 요건 3번입니다. 자, 이건 몇 번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답만 맞추려고 그러지 내 얘기를 들어서 집중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세요. 역시 야, 넌 또 찍을 거잖아. 저기 맨 뒤에 계신 분은 남자세요? 남자는 여래입니다. 다시 제 말을 잘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이건 1번이고 이것은 2번이고 요건 3번입니다. 자, 요건 몇 번입니까? 남자는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제안해 줘요. 다음을 주제를 고르라고 하면 주제를 골라야지 제목을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대답하시오 이랬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1번이고 이것은 2번이고 요건 3번.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1번이니까 이건 1번, 이것은 그러면 2번, 요건 그러면, 이 와중에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라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예습을 하는 게 이해의 왕도예요.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때마다 다음 주에 설교가 뭔지를, 어디를 우리가 읽고 오면 좋은지를 한번 해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른 교회 갔을 때도. 왜냐하면 우리가 오페라 같은 거를 들을 때도 미리 알고 간 것과 미리 모르고 가는 건 달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 마주칠 때 두 가지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거 시킬까 봐 무서워서 떠는 거, 눈 피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건데 나 좀 시켜주지 할 때 그 떨림. 후자의 떨림이 와야 돼요. 후자의 떨림이 오려면 예습을 하고 참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책에서 선행학습 하지 마라 치명적인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한테 선행학습 할 능력이 되는 애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선행학습 할 능력이 안 되는 애는 걔는 하면 안 되죠. 지금 것도 못 알아듣는데, 아까 이렇게 손가락을 숨기고 이건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걸 갖고 선행학습을 또 시켜요.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예습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공부의 왕도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공부란 두 번째는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첫 번은 예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업 참여를 잘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이 공부한 걸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책에다가 하든지 노트에다 하든지 쪽지 노트에다 하든지, 이게 정리를 할 줄 아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누구누구 정리 노트가 돌아다니고, 대학교 시험 보면 무슨 족보 노트가 돌아다니고, 이러는 자체가 바로 정리를 해야지 자기 거가 돼요. 남의 거를 본다고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은요 되게 쉬워요.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그럼 아까 그 동행이라는 건 나는 어떻게 외웠을까요? 그러면 동행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할 때 동행 그러면서 어떻게 외웠냐면은 쭉 그 동행하는 길을 봤어요. 근데 그 길이 방목길이에요. 근데 그 방목길에 내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방목길 속의, 이렇게. 그래서 방향, 목적, 그 다음에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가야 되고 같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자만 따서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반복적으로만 하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보면 4번을 반복하면 한 달 안에 다 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바로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 적는 거 있죠? 적으면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면서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다음에 교회 오기 전에 보고 그걸 한 번을 보기 위해 써먹기 위해서 한 번을 보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해서 하는 게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어 단어 막 책상에서 앉는 사람 공부 못해. 길거리 다니면서 자꾸 봐야 돼. 꺼내가지고 보고. 아까 소장님도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시 나도 핸드폰 속에 무지 많이 저장돼 있어.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공부에 대해서라든가 하는 거 꼭 그런 걸 하시길 바라고요. 기억하고 네 번째는요, 공부는 연상하는 겁니다. 아까 창조라는 얘기 있죠. 이게 바로 연상이 창조작용의 시작입니다. 연상이라는 거는 몰랐던 것을 탁 통해서 해서 창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들, 그걸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연상작용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너는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연상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근데 걔가 갑자기 없는 생각을 해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 부모님도 같이 우리 과학의 날 같은 날 내가 미래의 과학 그래가지고 했었던 포스터 같은 거 만들었던 거 보세요.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조차도 없었던 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다니던 게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비행기가 우주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기차가 천천히 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핸드폰 저기 갔는데 핸드폰 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둥둥 떠다녔으면 좋겠는데 우주복만 다 똑같은 거야. 10년 안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긴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죠? 10년 있다가 한번 보세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생길 수 있대. 충분하대요. 지금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자율주행차도 앞뒤만 막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늘로 가면서 충돌 안 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몰랐던 걸 갖고 탁 태어나는 게, 창조는 하나님이 왜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걸 갖고 다 연결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상작용을 하는 거죠.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5번이요. 네. 공부의 마지막은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들 공부에서나 가정에서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화입니다. 논리력으로 가장 유대한 그 가문을 꼽아라 면 케네디가인데요. 케네디가의 교육은 굿뉴스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쪽지 같은 걸 붙이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은 자기가 어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 좋았던 일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동의해 주면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까. 반박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표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논술을 잘하든 뭐를 잘하든 제일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표현을 잘한다는 것들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러스트,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트러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대화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논쟁이지, 믿음 없이 저 새끼는 잘못돼 있고 나는 잘됐다, 이거는 믿음이 안 돼. 공부는 저놈은 공부 못할 거고 나는 잘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내가 공부를 못할 거다, 이런 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외모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이해하고 예습해서 수업 듣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공부가 끝나면 공부한 것 정리해 놓고 그 정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그걸 본 걸 통해서 머릿속으로 띄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를 갖다가 다른 것들이랑 연상작용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종이에다 써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로 해보는 것, 이게 바로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다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시간도 길었고 저 역시도 뭐 짧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그 책은 저기 목사님, 여기 참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10권을 놓고 갈 테니까 아까 그 선생님하고 또 아까 저 한 분하고 딴 분들은 그 통을 통해서 받아가시는데, 제가 오늘 책은 안 가져왔거든요. 소장님이 저 책을 여기 보내는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경쟁심이라도 가져오는데, 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여러분 자신한테, 모든 자기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이 같이 서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